1930년대 만주, 마적단 두목 박창희는 친일파 갑부에게서 비밀스러운 의뢰를 받게 됩니다. 자넨 만주벌판 어디쯤에서 제국열차를 타고 가네마루한테서 그 지도를 다시 빼앗아오면 그걸로 끝이야. 우린 지도도 다시 찾고 돈도 챙기고 만사형통이지. 자, 이거 간도선 기차편에.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마저이 기차표 들고 기차 탄답니까? 그럼 세워야죠. 다음 날 허기 가득했던 예언대로 강제로 기차를 세워 가뿐히 지도를 강탈해 올 계획. 하지만 정원이 어디서? 열차 안에 지도를 쫓는 다른 이가 등장한 것이 문제. 독립군으로부터 지도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이었죠. 한편 그 사이 엉뚱하게도 지도를 손에 넣은 이는 열차 탈의범 윤태구였는데요. 열차 속 대혼란을 틈타서 지도의 주인이 된 윤태구, 그리고 이를 눈치챈 박도원은 다시 목표물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날 이거 보물지도다. 보물지도? 청이 망하면서 만주벌판 어디인가 진기 보물들을 잔뜩 묻어왔다는데 그 보물지더라고. 윤태구가 보물 지도를 손에 쥐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만주 일대로 퍼져나갔고 지도를 얻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의 집중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여기 공장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남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돼. 지도 얘기 끊으면 안 돼. 혹시 만길이가 지도 어디냐고 물어도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죠? 만길이의 할머니 품에 지도를 숨기는 임기응변으로 이 소란에서 몸을 피하기로 한 윤태구. 하지만 이미 윤태구의 동선을 예상한 듯이 느긋이 대기하고 있던 박도원은 회심의 한 방을 날리죠. 너 지도 가지고 있지? 너 누구냐? 내가 그놈의 지도 때문에 인생 고생을 하는데 내가 그걸 쉽게 가르쳐 줄 것 같아? 역시 조선 놈들은 말로 하면 안 듣는구만. 아니 그거 진짜. 알았어. 아니 알았어. 내가 아주 산뜻한 제안 하나 할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너랑 나랑 깨끗하게 6대4로 나눠. 내가 6, 네가 4. 한편 윤태구를 봤습니다. 지도 가져간 놈이 바로 윤태구였습니다. 의뢰를 실패로 돌린 장본인이 과거 자신과 악연으로 묶인 윤태구임을 알게 된 박창희. 이제 이 추격은 지도가 아닌 지도를 가져간 윤태구를 없애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누구시더라? 태구 어딨나? 그리고 결국 야 망진아! 함께 마주하게 된 세 사람. 박창희. 정체불명의 지도를 둘러싼 대추격전. 이 싸움의 끝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정우성, 송강호, 이병헌 이 세 분의 조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화라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웨스턴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또 말끔히 해소시켜준 작품이 아닌가. 선생님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 액션 컴플렉스를 벗어나다 이런 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 구현해낸 어떤 몇몇 부분들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오마주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에요. 세르지오 레오네라는 감독이 이제 날라 3부작이라는 세 편의 유명한 서부극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세 번째 작품이면서 정점에 해당하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라는 작품인데 이거 우리말로 번안하면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죠. 이 네. 제목에서 따온 친구.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석양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재밌게 본 5편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꼭 보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 뭐 대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미술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나온 특히 이제 지금 귀시장 장면이잖아요. 여기 세트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장면 진짜 잊을 수 없죠. 저런 건 또 한 손으로 또 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일직선으로 쫙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쟤네들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저는 액션도 액션인데 가끔씩 이 영화에서 이렇게 피식하고 웃게 되는 그런 유머 부분들이 나와요. 네. 근데 보통은 그런 부분들은 다 송강호 씨가 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찐으로 웃음 나왔던 게 이제 정우성 씨가 송강호 씨 묶어놨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풀었어. 풀러가지고 나왔는데 정우성 씨가 뭐 먹다가 어디 가냐고. 그때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니, 니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나갔으니까 들어가서 자. 아까 중간에 나왔었던 그 잠수모 쓰고서 이게 총알이 튕겨나간 장면도 현장에서 그 잠수모 소품을 보고 나온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씬도 재밌었어요. 아이, 기가 막힌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송강호 씨가 워낙 그 코미디 연기를 탁월하게 해서 그런데 송강호 씨가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은 것 같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반치광 다음에 코미디 영화로 작심하고 찍은 게 벌써 한참 뒤에 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그런 슬랩스틱 같은 것을 하도록 만들어진 정말 깔아놓은 그런 어떤 마당 같은 영화였었던 거죠. 영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사실 송강호 씨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송강호 씨가 내가 그러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이제 이병헌 씨와 정우성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지훈 감독의 또 다른 별명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만든 독한 놈이라는 맞아요. 별명이 또 붙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촬영 현장을 예상하게 하고 배우들 입장에서 굉장히 김지훈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 배우를 너무 멋있게 찍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출적으로도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정우성 씨는 액션의 어떤 절정 부분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풀샷을 잡죠. 뭐 총을 돌리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막 말을 질주하는 액션이나 아니면 뭐 줄을 타는 액션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우성 씨는 그 동작의 커다란 부분의 활력 같은 것을 강조하죠. 반면에 이병헌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눈빛이거든요. 이병헌 씨만큼 이 감정을 섬세하게 연기하는 배우도 굉장히 드문 맞아요. 정말 훌륭한 배우인데 더군다나 이 눈을 강조하는 그 분장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병헌 씨의 강조를 가장 어떻게 하냐면 풀샷이 아니라 클로즈업으로 하죠. 윤태구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 슬랩스틱 같고 막 다양한 그런 연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샷의 크기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활력을 주거든요. 그럴 정도로 연출이 그 캐릭터와 배우를 최대한 서포트하는 그런 최상의 그런 액션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김지훈 감독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장르의 탐색자, 장르의 순례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반치광 같은 영화, 장화홍련 같은 영화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사전 지식이 없고 보면은 이 두 영화가 같은 감독 영화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정말로 많은 장르들을 정말 다 이렇게 주유천하듯이 그 장르를 다 만들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됐어? 지도는? 이런 미친 같으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오늘 보여줘. 이 당시 놈놈놈을 찍을 때가 이병헌 배우한테 거의 첫 번째 악역 도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약간 그 비대칭 앞머리 컷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스모키 화장까지 네. 굉장히 좀 약간 심혈을 많이 또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뭐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액션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액션 아이디어의 교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적이 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도원이 등장하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멋있어요. 눈이 시원해요. 맞습니다. 奴が隊長だ。先頭を走ってるやつ。奴を追え。はっ。全軍出撃。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이 영화가.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나라에 없는 뭔가 만주벌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총이 갑자기 장총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섞여서 약간 한편의 판타지 같은? 약간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독립군들도 나오고 무슨 일본인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고 네. 1930년대 만주가 무대잖아요. 네. 이런 영화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고 그런데 이 영화는 거기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럴 뿐이지 약간 무국적성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장르적인 재미를 극단화하는 어떤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제목부터 해서 뭐 음악까지 각종 패러디가 엄청나게 또 범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거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리삐삐삐삐 빠삐 땡 그 어떤 빙과류를 패러디해가지고 그 음악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이게 약간 그 당시 뭐 수능 금지곡이 네, 됐을 정도로 네.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네, 중독성이 있었죠. 원래 뭐 워낙 유명한 노래고요. 그게 산타 에스메랄다라는 그룹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라는 아, 노래거든요. Don't Let Me Be 네. Misunderstood. 근데 그게 이 영화 나오기 몇 년 전에 킬빌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 음악이 쓰였어요. 아하. 사실은 이 음악이 이 영화랑 너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일종의 오마주를 바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영화에서 쓴 그런 음악들을 그대로 갖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번에 이런 장면들 다시 보면서 느낀 건 매드맥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정우성 씨 네. 말 진짜 잘 타신다.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저거 뭐야? 저걸 찍잖아요. 저거 CG 아니라고요? 네, 어떤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하나의 쇼트 안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말을 달리게 하면서 액션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너무 위험하지. 찍을 수가 없대요. 네, 방금 봤던 장면이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취해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두발 자전거도 손 잠깐 이거 아. 놓고 타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 말을 두 손을 놓고 한 손으로는 두 손을 놓고 한 손으로는 두발 자전거 얘기를 왜 해요? 힘들어요. 나. 아니 이게 비교가 돼 지금? 쉽다 보는 문제 아니고 한 두 바퀴 정도 가도 진짜 위험해요. 잘 타는 형들이나 그렇게 타는 거지. 그래. 말을 두 손 놓고 타고 근데 그 장총을 이거 돌리는 것만 해도 사실 위험해요. 그래 어려운 거야. 이 정우성 씨는 제가 볼 때 몸을 굉장히 잘 쓰는 배우예요. 특히 이제 액션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조연 배우들도 다 말 타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액션을 해낸 사람은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합쳐서도 정우성 씨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네. 자, 2023년에 다시 보게 된 놈놈놈의 대활약 문화시민만의 해시태그 붙여볼게요. 소재도 제작도 모험 영화다. 아, 그러니까 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어떤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 영화이기도 하지만 2008년 그 당시에 웨스턴을 소재로 하는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제작진들에게 모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네네. 해시태그를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성취해낸 것은 시각적인 부분, 어떤 어드벤처 영화, 활극, 서부극으로서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시각적인 매력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제작비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사용했던 방법, 시대 이 모든 것이 총합이 돼서 한국 영화로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액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구현해낸 그런 뛰어난 액션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가게 되면 다른 무언가가 쫓아오게 돼 있어. 결국 우리 인생이란 게 쫓고 쫓김의 연속인 거지. 자야 되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마.